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사스, 메르스 당시에도 이 주식시장이 잠시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재차 상승했었던 경험치가 있었던 만큼 저점을 보고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에 나선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일까요? 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어제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6조 1,8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 800억 원 이상을, 기관은 3조 9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 했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그 한 달 사이 1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시장 잘 버텨내고 수익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주식해결사로 연락 주시고요. 고민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 주식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탁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상담 고민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1,437원에 매수했다고 하시고요.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 생각하시고 오창록 전문가 이 에이프로젠 제약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폭이라도 수익권이시라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만약에 100%셔도 현재 수익권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회사 명에 들어가 있듯이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상품으로는 이제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진통제 등의 이제 총 140여 개의 품목을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차트만 딱 보시더라도 최근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1,437원보다도 소폭 위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이프로젠 기업 자체, 에이프로젠 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마지막으로 HNG까지, 그래서 에이프로젠 기업으로 불리는데요. 올해 이제 제11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3년 새에 최고 매출을 기록을 하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재무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1,4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로는 1,600원 정도 드리고요. 2차로는 1,75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도 하실 거라면 그렇게 가격 전략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수익권에 있더라도 내 투자금이 많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는 현대바이오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췌장암 관련한 이슈 있는데 지금 괜찮은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매수 관점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 종목 설명을 드리다가 좀 불가피하게 넘기게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을 제가 설명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시면 이 14,800원대가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저항 먹고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관점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좀 더 기다렸다 매수입니다. 지금 전저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봤을 때에도 계속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내리면서 꾸준히 좀 우하향 추세, 즉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전 저점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긍정적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매수 의견 찍어주셨네요. 자, 그다음에는 제노레이인데요. 매수 가격 13,850원에 비중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무상증자 소식이 있고 권리락하면서 이 쭉 주가가 빠진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현재 매수 가격도 조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창록 전문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 제노레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한 주당 2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가격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엑스레이 관련 이제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크게는 이제 병원 대상으로 하는 메디칼 사업 분야와 그리고 치과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덴탈 분야가 있는데요. 작년도 4분기에 회사가 양쪽 분야에서의 최대 매출을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2월 6일 날 이제 한 주당 2주에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2월 21일이었습니다. 요 날 이제 권리락이죠. 이제 무상증자를 받기 때문에 당시 주가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로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기존에 뭐 10주 가지고 계셨다면은 20주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그날 이제 고가 10% 정도를 찍은 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실적이 좋은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바로 그 상승폭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빼버리는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일명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8,000원부터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도 10,000원 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은 한 2분기 정도 보시게 된다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노레이 현재 상태에서 이 10,000원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 테마보다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에서 주가의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노레이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슈가 강한 종목입니다. 백광산업 방업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4,250원에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이후에 이 매수 단가를 낮춰서라도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백광산업에 대한 전략, 김민재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저는 이 종목 굳이 비중 확대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관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켜줄 라인 지켜주면서 한 번의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대응 전략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단 지지라운은 2,970원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2,970원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항대 물량이 3,430원 이 구간대에 좀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4,250원이시면 거의 최고가 중에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상태라서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셔도 사실 평균가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는 가격대고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손실폭 감안하시더라도 비중 확대 말고 그냥 손절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대는 3,430원 이상부터는 손실권이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산업은 비중 확대 이런 거 안 되고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의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에는 깨끗한 나라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4,690원에 비중 15%인 상황입니다.
이 종목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창록 전문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관련주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바로 차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고점이 4,785원 그리고 저점이 2,700원대인 거에 비하면은 매수 가격인 4,690원은 거의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요 깨끗한 나라 코로나19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일단은 여기 당시 최근에 이제 여기서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두 번째 2차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좀 눌림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 이제 4,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는 꼭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대신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요 차트상에서 본다면은 딱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3,330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선이 종가로 좀 지켜졌는데요. 그 부근에서 이제 한번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실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한 3,000원까지 이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손절이 나가도 괜찮다. 나는 이 종목 좀 비중을 늘려서라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추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손절가 3,000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반등 시 챙겨 나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의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너스 상담 전문가 두 분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2종목씩 추천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이그젝스, CJ시푸드, GH신소재, KG모빌리언스, ST팜. 오창록 전문가, 아니 30창록 전문가, GH신소재 또 상한가 갔어요. 또. 대박입니다. 오늘 또 해주실 거예요, AS? 아닙니다. GH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저께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트를 봤을 때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네네. 이제 이그젝스 종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그젝스요. 이그젝스는 그런데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또 종목이더라고요. 이건 버틸 각인가요? 네,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에 달성을 하면은 이제 반 팔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량 모두 버틸 각이라고 전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그젝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가 바로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 19일 이제 딱 지난주 화요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란 것을 장중에 잠깐 받았지만 대부분 차트가 최근에 이제 빨간 봉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 봉들이 많이 보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이제 이러한 말들이 그리고 신문 기사들이 있죠. 이제 코로나19가 그전에는 이제 공기 중으로 감염이 전파가 된다라는 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폐도 못 믿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폐가 워낙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뭐 코로나 관련 병균이 이제 그걸로 통해서 또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종목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이제 1,750원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부 다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목표가 터치가 되면은 반은 팔자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전량 버틸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량 버틸각이면 목표가 상향하시는 거예요? 네, 목표가 당연히 얼마예요? 상향하는 걸로 이제 의견을 드려야겠죠. 그게 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봉이었던 당시 1월 31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가격의 이날의 고점이었던 이제 1,725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차 목표가로 드렸던 1,750원을 왜 드렸냐면 한번 돌파할 때는 잠깐 또 윗꼬리 달고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꽉 찬 장대 양봉들로 이 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작년도 11월 11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날까지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1월 31일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작아서 이 55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이날의 고점까지는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원으로 상향을 하고 이제 손절가도 당연히 올려야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 부근이었던 1,740원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익절 가격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요 1,740원 제시해줬고요. 목표가는 상향하셨습니다. 2,0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FNS테크, 앞타바이오, 나무기술, 다날 다 최근 추천주인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지난 종목 중에 다날이라는 종목 추천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날 역시 또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좋은 건가요? 앞으로 그럼 버틸 각인가요? 네,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9월 달이면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추천주긴 한데요. 이 9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 이 8월 달에 8월 6일 제가 코스피가 1,890포인트 찍었었던 시기가 바로 8월 달 8월 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폭락에서 바로 거의 상한가까지 주가 올리면서 회복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 옆으로 행보하던 중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날짜를 보시면 11월 18일 즉 이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지소미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가 결국은 주가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원래 위치까지 지금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단에 기존에 꾸준히 좀 박스권을 만들었던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투매에 따른 즉 좀 긴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종목이고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는 다시 4,25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수익 실현하자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량 버틸 각이긴 하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면 다시 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버티기에 좀 회복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네,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외국인 매도세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도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을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렇게 윗꼬리 다른 부분은 물량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이 주요 매집 주체들이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이 많을 경우는 추세를 좀 망가뜨리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갔다 가지만 아직까지 추세 유지해준다는 건 상단 물량 어느 정도 테스트했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고점대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윗꼬리는요, 이 상단 물량 테스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AS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이그젝슨은요, 버텨보자. 1차 목표가 달성,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보유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 다날 버텨보자.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상승 여력 유효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뚫고 내일 급등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전략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급등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한국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성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이제 우유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우유나 이제 주스 등의 이러한
액체 포장 용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포장 용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급등주 성격에 딱 맞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형성된 모습을 이제 보여서 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이번 주 월, 화, 수 모두 한 번씩은 어떻게 좀 급등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종목입니다. 바로 월요일 날도 윗꼬리, 그리고 어제도 윗꼬리,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28%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장중에 1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윗꼬리가 오히려 달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그래도 한 번씩 그 예전 작년도 12월 달에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2,6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만 이제 2,650원 아니면 2,700원 가량 위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을 해준다면은 이제 현재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는 이제 가격대가 바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세 형성의 이제 초입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이제 1차적으로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한국 패키지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의 빠른 급등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시나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빠르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온 점은 코로나 관련 종목 하나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종목 추천 관점보다는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많이들 좀 물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투자에 참고를 드리고자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 약간의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손절가 같은 4,770원 지금 지지받고 있는 위치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가장 좋지만 일단 4,77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다, 버틸만 하다라는 관점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4,77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이고요. 4,770원을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오늘 역시도 6,000원까지 올려줬었고요. 6,000원을 넘어서 최대로는 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최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웬만큼은 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전달드리고 이 진양제약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 중에서도 지금 상승이 일어나는 어느 정도 한 번에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늘 또 급등주에서 이 손절가 터치 시에는 조금 더 매수해도 괜찮겠다, 비중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손절가 넘어서서 그 하단 구간 또 우리가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추천주를 가지고 올 때 우량주를 가지고 올 때는 손절가가 오히려 더 좀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을 워낙 좀 많이 물려 계셔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 이 4,770원 라인이 이탈되게 될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었던 5,300원대에서 지지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4,77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어느 정도 대응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5,300원대에서 유지해준다면 그대로 좋은 상승 추세 유지해주면서 슈팅 한번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4,770원 이탈 시에는 손절 관점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4,770원 이탈 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매도 대응하셔야 되고요. 5,300원 유지가 된다면은 이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양제약 챙겨봤네요. 화면을 통해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메모해 보세요.